한산했던 충주 시내버스 터미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박정호 할아버지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에 박정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들네 며느리가 이번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되는구먼. 박정호는 손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구매하려던 그 순간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머니에 있어야 할 지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박정호는 허리에 찬 허리 가방을 급하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뒤에서는 불만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매표소 직원은 재촉하듯 박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빨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머니를 몇 번이고 뒤지고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박정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유다은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박정호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유다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명절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은의 진심 어린 말에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불만스러운 소리와 매표소 직원의 재촉하는 눈빛에 결국 유다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고맙네. 꼭 갚을 테니. 박정호의 말에 유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기쁜걸요. 표를 구매한 후 박정호는 유다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매표소 직원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착한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보기 좋네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유다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박정호는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린 불운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만난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서울행 버스 시간이 비슷하다면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박정호의 제안에 유다은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명절날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박정호와 유다은에게는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깥과 달리 서울행 고속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박정호와 유다은은 어색함도 잠시, 이내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아들 이야기를 시작했고 유다은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었지. 그 꿈을 이루는 걸 보니 나도 참 뿌듯하구먼.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박민석이 어떻게 의사의 꿈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노력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어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다은의 말에 박정호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도 봐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니 요즘 많이 바쁘시겠네요. 박정호의 말에 유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업 준비와 국가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유다은의 진심 어린 포부에 박정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는데 다은이 같은 젊은이를 보니 우리나라 미래가 밝은 것 같네. 늙은이의 부탁이지만 전화번호 좀 알려주겠나? 나중에 꼭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러네. 박정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유다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린 건 정말 작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유다은의 말에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작은 친절은 없다네. 다은이의 따뜻한 마음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 버스는 서울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달렸고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유다은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아, 맞다.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나세요? 유다은의 질문에 박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터미널 화장실에 들렀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서 떨어뜨린 것 같네. 박정호의 말에 유다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현금은 얼마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신분증과 카드들이 있어 걱정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바로 카드 정지부터 하셔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유다은의 제안에 박정호는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네. 요즘 세상에 이런 착한 젊은이가 있다는 걸 알면 아들도 참 좋아할 거야. 박정호의 말에 유다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서울 근교에 들어섰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박정호는 아들 박민석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정 중이었지만 박민석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료를 잠시 미루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정호는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박민석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다은이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사실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학생 연락처 받으셨나요? 우리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박정호는 반가운 마음에 즉시 지갑에서 유다은의 연락처를 꺼내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버스에서 유다은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메모해둔 종이를 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참 예쁘더구먼. 박민석은 아버지에게서 전해받은 전화번호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병원이 바빠져서 새로운 간호사 채용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네요. 연휴 끝나고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민석의 병원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성형외과였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박민석은 간호사 채용에 있어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단순히 의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죠. 박민석은 평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들려준 유다은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모르는 노인의 버스표를 대신 끊어주고 곁에서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성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기회에 은혜도 갚고 좋은 인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박민석의 말에 박정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특별한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우리 민석이가 잘 판단할 거야. 다은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저녁이 되자 박민석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박정호는 계속해서 유다은 이야기를 했고 박민석의 아내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착한 학생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참 보기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석은 책상에 앉아 유다은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연락해서 면접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이런 게 바로 인생의 묘미인가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박민석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온 유다은은 도서관에서 국가고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잠시 시선을 돌렸고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석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유다은은 잠시 놀랐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니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잘 도착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다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박민석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박민석의 제안에 유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 준비로 지친 마음에 잠시나마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유다은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민석을 만났습니다. 병원 가운을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민석은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착해 보이시네요. 간호학과 졸업반이라고 들었는데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박민석의 질문에 유다은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까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민석은 자신의 병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이지만 단순히 미용 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수술과 같은 의료적 처치도 많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물론 국가고시 합격이 우선이겠지만 합격하신다면 바로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유다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제안을 받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유다은의 겸손한 물음에 박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은 씨의 인성에 대해 정말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뵈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우리 병원이 찾던 바로 그런 분이시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박민석은 유다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박민석의 배려 깊은 말에 유다은은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 유다은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유다은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가 더욱 선명해졌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국가고시까지 2달이 남은 시점, 유다은은 매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박민석의 제안은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은아, 너 요즘 완전 불타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친구 김수진의 말에 유다은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박민석의 제안이 가슴 한켠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목표가 생겼달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어. 도서관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다은은 친구에게 명절 연휴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그래서 어떡할 거야? 당연히 가야지. 김수진의 반응에 유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 박민석 원장님께 연락드릴 생각이야. 2달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국가고시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유다은의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시험이 끝나고 한 달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다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합격이다.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곧바로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 손녀딸처럼 기특하구나. 민석이한테도 꼭 연락해라. 유다은은 곧바로 박민석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박민석은 유다은의 합격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병원의 새 가족이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박민석의 말에 유다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은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날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유다은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유다은은 박민석의 병원에서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유다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그런지 가슴이 떨리네. 병원에 도착하자 수간호사 정미영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미영은 유다은을 병원 곳곳으로 안내하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일반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재건수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 더욱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답니다. 유다은은 정미영의 설명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께서 다은 씨를 특별히 추천하셨다고 들었어요.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정미영의 말에 유다은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박민석이 거는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전 회진이 시작되고 유다은은 박민석을 따라 환자들을 돌았습니다. 박민석은 각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상태를 체크했고 유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은 씨,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박민석의 말에 유다은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명절날 터미널에서 박정호를 도왔던 그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환자들을 대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첫 수술 참관에서 유다은은 특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다정한 말투, 수술 중 필요한 도구를 빠르게 전달하는 순발력, 그리고 수술 후 꼼꼼한 처치까지 모든 면에서 신입 간호사라고 믿기 힘든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다은 씨는 타고난 간호사인가 봅니다. 박민석의 칭찬에 유다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유다은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퇴근 무렵 박정호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와 간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이라 걱정되어 들러봤네. 우리 다은이 잘 지내고 있나 보려고. 유다은은 박정호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호는 종종 병원을 찾아와 유다은을 격려했고 그때마다 따뜻한 정이 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정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유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매일매일이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은이 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다은은 환자들 사이에서 천사 같은 간호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보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던 20살 대학생 이지원의 말에 유다은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간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더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박민석은 유다은의 이러한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다은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랄까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박민석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재건수술 전문 병동을 새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다은 씨가 그곳의 책임 간호사를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유다은은 놀랐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에게 이런 중책을 맡긴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지만 박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은 씨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이면 충분해요. 새로운 도전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유다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원장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다은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보구나. 난 늘 다은이를 믿었단다. 유다은은 박정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유다은은 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안을 수락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유다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의료인으로서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 식구들 사이에서도 유다은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의사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했습니다. 다은 씨가 우리 병원에 오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수간호사 정미영의 말처럼 유다은의 존재는 병원에 특별한 가치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고 유다은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은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는 박정호도 함께했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먼. 행사가 끝난 후 박민석은 유다은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병동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은 씨 덕분에 재건수술 병동의 윤곽이 잡혔어요.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유다은은 설계도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그려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 덕분이에요.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버스표 한 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특별한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 박정호는 유다은과 박민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은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 박정호의 말에 유다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절날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이렇게 깊은 정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다은이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겠지?
박민석의 말에 유다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은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오다니. 밤하늘의 별들이 유다은의 말에 반짝이며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